저에게 있어서는 이 전성기라는 단어도 참 어색해요. 저는 항상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제가 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히트곡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뭐 물새 한 마리나 뭐 날 버린 남자, 잘했군 잘했군, 영화 말이나 이런 거를 방송에서 해야 된다라고 약속이 되면요, 그걸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해야 좀 제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완벽주의자시군요, 그러니까. 완벽보다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6살 때 어떻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된 건지. 저는 그 팔자 운명 이 단어도 전 좀 거부하거든요. 팔자와 운명은 본인이 살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수 또 노래한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팔자 운명이 아니었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저의 일인데도 제가 생각을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정말 그랬을 수 있었을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부모가 시킨다고 절대로 못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가 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그냥 팔자다? 가끔 해요. 네네.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3살 때요. 3살? 예, 제가 부산서 태어났어요. 네. 저의 부모님 고향은 전라남도 영암이세요. 영암. 그래서 이제 그 영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네. 제가 불렀습니다마는 부산의 영암에서 바로 일찍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딸만 4자매에 제가 둘째거든요. 근데 부산서 이제 쭉 5살 때까지 살았는데 3살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워야 할 때인데 이렇게 그땐 TV도 없었잖아요. 라디오만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낮 12시가 되면 우리 이제 그 전통 가요가 그 라디오에서 막 음악 프로에서 예, 나오니까 어디 나가서 놀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들어온대요. 제가. 라디오 들으러? 예. 그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가 몇 번 들으면 금방 따라한대요. 그게 팔자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외동이시고 밑으로 고모가 4분 지금도 이제 부산에 계시는데요. 하도 신기해서 고모들이 적었대요. 도대체 몇 곡이나 얘가 할 수 있느냐고. 그냥 따라 부르는 게? 따라 부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네. 그랬더니 300곡을 제가 하더래요. 3살 때? 네. 그래서 고모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왜 눈깔 사탕이라고 큰 거 있었잖아요. 제 눈만한 눈깔 사탕. 하얀색 나는 거. 예. 그리고 그 곁에 왜 그 큰 설탕 이렇게 묻어 있고. 그게 어린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간식이었고 맛있는 선물이었어요. 근데 고모가 그걸 줄 테니 너 이거 노래 다 불러라. 그러면 그 300곡을 어떻게 다 불러요? 못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부른대요. 부르다가 이렇게 잠에 떨어진대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고모들이 많이 봤다고. 글도 못 읽을. 그럼요. 그때는 조기 교육. 그냥 듣고 외워서. 그렇죠. 예,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도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요즘들은 우리 엄마들이 막 아이들 보내고 난리잖아요. 그 전에 영어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데도 안 갔죠. 예, 그냥 골목길에서 놀았죠. 예, 그냥 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당연히 못 읽는데 들어서 외워서. 그러니까 첫 음반 냈을 때 그 노래가 그때는 레코드 시대고 12인치도 아니었어요. 큰 거. 예. 10인치. 그게 저의 첫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앨범 8곡을 녹음할 때도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다 외워서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어린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최연소 데뷔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기록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 사람이 깨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살 때 세계 가요사에 6살짜리가 음반을 낸 게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가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마이클 잭슨 4살 때 벤이라는 노래, 그 노래, 그 잭슨 5에서 거기도 패밀리가 음악 가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깨게 된 거죠. 근데 그 3살 때 그렇게 300곡이나 부른 신동 뭐 팔자가 들어간 가수가 될 운명이었나 보다는 좋은데 네. 음반 내기까지는 아버님이 역할을 하신 거죠? 글쎄요, 아버지가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오늘날 가수 하춘아가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좀 폄하하고 하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왜 뭐 광대라던가 뭐 딴따라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대중 예술인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저 집안 큰일 났구나. 망했다. 예,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저도.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그 재질을 처음 발견하신 게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서 당시에 이제 그 부산이 항구 도시니까 로프 회사를 만드셔서 경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일로 집안 일은 뭐 엄마한테 다 맡기고 고모들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거들떠 볼 시간이 없으셨죠. 그런데 하루는 퇴근길에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이렇게 집에 들어서려고 하면 옆에 바로 중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집은 그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좀 한국말 반 중국말 반 이런 식으로. 화교분들이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중국집 앞에 까맣게 모여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비집고 보니까 당신 딸이 이렇게 그 중국 분들이 드시는 주식으로 드시는 빵이 있어요. 허해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대파를 이렇게 춘장에 찍어서 드시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 빵을 들고 제가 노래를 하고 있더래요. 아버지께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아마 한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국집 주인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그 동네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빵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줌마 저 빵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분이 준아 노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면 빵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빵을 먹고 싶은 욕심에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렇죠. 웬 꼬맹이가 청승맞게 부르니까 빵은 들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막 정말 이렇게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고모들을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고 있길래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모들이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말을 못했죠. 오빠죠. 그러니까 바쁘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오빠 얘가 뭐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저의 행동을 쭉 아버지께 말씀을 보고를 드렸어요.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가수나 이런 예능인 만든다는 거, 뭐 집안에 망조 들었다는 얘기 들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고 맞아요. 설령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좀 커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음악 공부시켜서 뭐 음악대학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지금 6살에 음반을 내게 한다는 건 독특한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실력을 쌓고 이렇게 원 계획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리 뭐 대중 예술인을 폄하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타고난 재질을 살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 당시 분으로서 조금 생각이 앞서 가셨던 것 선진적이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부산에 그때 공연들을 많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심 선배님도
공연에 오면 제가 그 나이에 뭐를 알았는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요, 제가. 그럼 고모들한테 얘를 보여줘라. 데리고 가게 해주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를 눈여겨보시면서. 수업이 시작된 거네. 예. 예. 근데 마침, 제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서울로 그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게 이제 사업체를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당시에 그 동아백화점이 5층짜리 건물인데 4층에 동아예술학원이라는 학원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 학원이 제일 컸어요. 제일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거기다 저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 학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5살짜리 왔는데. 예, 5살짜리가 오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보더니 안 그래도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중가요를 하고 애가 이렇게 오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쪽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그래 너 그러면은 무슨 노래 할 줄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잘하던 노래가 있어요. 대선배님이신데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요 하는 노래 있어요. 그 노래를 이제 제가 그때는 그게 막 굉장히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외워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피아노를 이렇게 치시고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저쪽에 갔던 선생님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저 있는 대로. 오더니만 금방 백화점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까맣게 또 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연습을 했는데 거기 예술학원에 보면 악기 하는 데가 있고 노래 발성하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연습실이 따로. 예, 다 따로 있는데, 그때 마침 악기를 배우러 온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기타 있고, 아코디언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재미로, 그러면은 걔네들을 좀 와서, 걔네들 연주에 한번 노래를 하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이 보컬, 이렇게. 네. 그 아이돌이 그때부터 시작이었는지 그러네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노래를 했더니 또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공연 협회증을 가진 단장님이 하셨어요. 단장님들이 까맣게 몰려온 거예요. 그 동아예술학원회를 무대에 세우고 싶다. 이 3명을. 그러니까 제가 가운데 노래하고 양옆에 기타, 아코디언. 근데 저보다 나이가 다 위였어요. 몇 살 정도 차이나? 한 5살씩. 저는 그때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예, 11살, 12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극장이 서울에 저기 답심리에 천일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를 공연을 하는데 겨울에 천재 소녀 가수 3남매 이렇게 해가지고 3남매? 타이틀이 남매도 아닌데. 아닌데 그게 하는데 진짜 눈이 펑펑 내리는데요. 극장을요, 이 줄이요. 그때는 예약제도 없었어요. 현장에서 티켓을 사는 줄 서서 이 줄이 몇 바퀴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완전히 선풍적인 정말 인기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화제가 됐고 그러자 이제 제가 또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